안녕하세요, 임세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SNS에서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가장 많았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바로 색연필은 얼마나 자주 깎아서 사용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색연필 깎기를 바로 옆에 두고 제가 색연필을 깎을 때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과 단면을 그려볼 거예요. 바로 앞에 영상인 사과 겉모습과 세트로 함께 그려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색연필을 자주 깎으면 너무 금방 닳아서 아깝잖아요. 제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이는 댓글 중에 하나가 색연필을 정말 수시로 깎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왜 계속 거칠게 그려질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색연필 그림을 그리는 모든 순간에 다 뾰족한 선으로 그려야 하는 건 아니에요. 밑색이나 어느 정도 진한 색감을 우선 내야 할 때는 뾰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색감을 마무리해야 하는 정리 단계에서는 꼭 색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서 얇은 선으로 정리를 해주어야겠죠. 이 과정이 잘 되지 않아서 아마 거친 그림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스케치가 다 되었으면 사과의 단면을 칠해 볼 거예요. 940번 베이지색으로 칠할 건데 제 색연필을 보시면 아주 뭉툭하죠. 밑색이기 때문에 저는 색연필을 깎지 않고 그냥 칠해 볼게요. 그리고 빨간색은 923번을 사용할 거예요. 이 색연필도 보시면 아주 뾰족한 건 아니에요. 이 빨간색도 깎지 않고 그대로 사과 껍질 부분에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색 과정에서 저는 색연필의 굵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그냥 칠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이 위에 많은 색들을 쌓아서 표현할 거기 때문에 그냥 거친 느낌이 나면 거친 느낌이 나는 대로 밑색을 칠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917번 노란색으로 바꿔서 칠해 볼 건데요. 제 색연필을 보면 아주 뭉툭한 상태죠. 빨간 껍질 부분에 색을 섞어 줄 거기 때문에 깎지 않고 그냥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안쪽 과육의 가장자리 부분에도 노란색을 칠할 거예요. 이 부분은 연하게 색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색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부분은 진하게 칠하고 안쪽으로 연하게 풀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거친 질감을 부드럽게 채우면서 색을 섞고 싶다면 뾰족하게 깎아서 색을 섞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자주 깎지는 않아도 돼요. 테두리 부분에 노란색을 칠했다면 사과씨 주변에도 노란색을 은은하게 칠해줍니다. 둥그런 모양이 사과씨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모양도 만들어 주었어요. 둥근 선을 선명하게 그리지는 말고 은은하게 색을 칠하면서 둥근 모양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 다음에는 989번 연한 연두색으로 바꿔서 노란색을 칠한 부분에 그대로 색을 섞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많이 뭉툭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 보고 있어요. 만약에 끝이 조금 뭉툭하더라도 이 과정에서는 뾰족하게 깎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은은하게 색감을 살짝만 섞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941번 고동색으로 바꿔서 칠할 건데요. 아주 뭉툭하지 않아서 그냥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꼭지가 있는 끝부분을 진하게 칠하고 안쪽으로 아주 연하게 그라데이션 하면서 색을 더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941번 고동색의 경우는 색이 진하기 때문에 색연필 끝이 뾰족하면 더 묘사가 잘 되겠죠. 뭉툭하고 진한 선이 나오지 않도록 얇고 연하게 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노란색으로 묘사한 부분에 고동색을 조금씩 섞어주고 있는 거예요. 연한 베이지색에서 고동색을 칠한 거기 때문에 거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밑색이었던 940번 베이지색을 한 번 더 얹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깎지 않고 그냥 사용했어요. 어느 정도 묘사가 되었으면 943번 갈색으로 바꿔서 사과씨를 진하게 칠하고 주변에도 갈색을 조금씩 섞어줄 거예요. 갈색은 조금 뭉툭한 상태였는데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사과씨 주변에 연하게 색을 섞어주고 있습니다. 색연필 끝이 뭉툭할수록 거친 선이 나올 수 있어요. 사과씨 주변에는 이렇게 우선 색을 먼저 만들어 놓고 부드럽게 정리를 해주려고 뾰족하게 깎아서 다시 한번 색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1095번) 진한 갈색으로 바꿔서 사과씨의 7시 방향을 가장 진하게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뭉툭하지 않아서 그냥 칠해볼게요. 그리고 사과 꼭지 안쪽 부분에도 조금 진하게 포인트로 칠해주었어요. 1030번 짙은 빨간색으로 바꿔서 사과 겉 껍질에 진한 색을 칠해줄 거예요. 끝이 조금 뭉툭했지만 그냥 사용합니다. 색감을 우선 내야 할 때는 굵은 선으로 칠해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색이 충분히 나온 다음에 얇은 선으로 부드럽게 채워서 정리를 해도 좋아요. 그때는 색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서 사용해야 하겠죠. 지금은 그냥 진한 색감을 우선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꼭지 안쪽과 껍질의 7시 방향 부분을 가장 진하게 칠해주고 있어요. 기존에 칠해놓은 빨간색과 잘 섞이도록 2시 방향 쪽으로 그라데이션 하면서 칠하고 있습니다. 1030번이 잘 섞이도록 923번 빨간색을 한 번 더 칠해서 색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1030번 짙은 빨간색 색연필을 깎을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색감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가장자리 부분과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정리해 줄 순서예요. 껍질의 테두리 부분을 신경 써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겉면 부분에 거칠게 색이 칠해졌다면 뾰족한 선을 조금씩 채워서 거친 느낌을 정리해 주어도 됩니다.
사과 단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에 그림자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1030번 짙은 베이지색으로 그림자를 칠해주고 있어요. 뭉툭했지만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색감을 우선 내는 과정이에요. 그런 다음에 947번 짙은 고동색으로 진한 그림자를 그릴 거예요. 이때는 뾰족하게 깎아서 사과와 닿는 테두리 부분을 선명하게 그리고 아래로 그라데이션 하면서 풀어줄 거예요. 사과 테두리에 라인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뾰족하게 깎아서 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가 초점을 잃어서 영상이 흐리게 담겼어요. 빨리 감아서 넘어갈게요. 늘 했던 대로 그라데이션 하면서 칠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림자가 좀 거칠어 보일 수 있어요. 1069번 회색을 뾰족하게 깎아서 거친 부분 위에 부드럽게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색과 연한 밑색이 잘 섞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이대로 사과의 단면은 완성입니다.